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서, 본래 근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명과 상을 쫓으며, 여기서 명상했는데 명상을 쫓는다, 이게 안 좋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다, 명상은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근데 그 명상과 다른 한자입니다. 명과 상은 이름명, 모양상, 이름과 모양을 쫓아가면, 이 소리예요.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그 분별의 대상에다가 이건 죽비다, 이건 짧은 것이고 사람 키는 크고 이건 짧다, 이렇게 분별하려면, 이게 두 개를, 사람과 이 죽비를 분별하려면 둘을 서로 나누어서 모양으로, 이 모양은 머리와 가슴과 팔다리가 있으면 그건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사람의 모습을, 모양을 띠고 있을 때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람이라고 분별을 하고요. 이것은 나무 무늬를, 대나무 모양을 깎아서 중간을 비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죽비야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에는 죽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사람의 모습에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죽비와 사람을 분별한단 말이죠. 모양을 분별한다. 또 이것은 컵이라고 명과 상을, 이름과 모양을 부여해서 분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명과 상을 부여해서, 이걸 이제 오온에서의 표상작용, 상온이 명과 상을 부여하는 작용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고 개념을 부여해서, 우리가 갓난 아기들은 분별이 없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 1차적인 그 소리를 들음에 대해서는 그 갓난아기도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듣는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갓난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자동차 경적 소리인지,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인지, TV 소리인지, 이런 거를 분별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르친단 말이죠. 아기한테 앞에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면서 비행기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혹은 자동차 모양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뒤에 자동차 이렇게 글씨를 써서 앞에 이렇게 자동차 하고 뒤에 글씨를 보여주면서 자동차,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분별 없는 아이에게 분별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명과 상을 가르쳐서 세상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상을 부여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런 게 당연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이제 나아간다면 자동차 하고 글씨를 보여주고, 자동차 하고 자동차 모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빵빵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자동차 소리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하게 하겠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전혀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분별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별하고 이름과 모양을, 개념을 익히고 분별해야지만 이 분별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죽비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냥 죽비라고 약속해서 이름 붙인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이 죽비라는 것이 이 말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어떤 모양도, 어떤 소리도, 냄새도, 맛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향기는 비린내라고 하자, 이런 맛은 달콤함이라고 하자, 이런 맛은 맵고 쓴맛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과 모양을, 모양이라는 것은 이 구체적인 모양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미지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양한 모양에게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부여해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명과 상을 부여해서 그 명과 상을 쫓으면, 명과 상을 실제라고 여겨서 집착하게 되면, 그 미혹한 생각이, 명과 상에 사로잡힌 미혹한 생각, 그 생각이 허망하게 일어나서 갖가지 업을 짓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이제 명과 상을 부여하는데, 뚱뚱하다, 이렇게 이제 명과 상을 부여한 것을 우리 머릿속에 뚱뚱하다 이러면 이렇게 뚱뚱한 것을 상상한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뚱뚱하다라는 명, 이름에는 모양, 뚱뚱한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야, 너 비호감이야. 뭐 이런 말, 비호감이라는 말에는 아주 호감이 없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뚱뚱하다는 말도, 비호감이라는 말도, 넌 능력이 없어 하는 말도, 넌 나쁜 녀석이야 라는 말도, 욕설도, 칭찬도 우리가 그렇게 임시로 부여한 말일 뿐이죠. 그것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것에 불과하죠. 그 진실은 뭘까요? 그 말과 명과 상 이면의 진실은 뭐냐 하면 금강경에서는 상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는 말을 쓰죠. 상이 아님을 보면 곧바로 열애를 보리라 했습니다. 명과 상으로서 그것을 개념화해서 우리가 살아가곤 있지만 그것이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 소리예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죽빛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죽빛 소리에다가 죽빛 소리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이 모양, 이런 소리의 모양이 날 때 우리는 죽빛 소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빛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죽빛 소리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그 죽빛 소리를 우리는 싫어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좋아서 취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싫어서 거부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빛 소리가 문제가 아니었죠. 죽빛 소리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인연생, 인연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죽빛 소리는 난 너무 듣기 싫어. 그거는 뭐 사탄 마귀의 소리야 예를 들어 그런다거나 난 그 소리는 너무 듣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겠죠. 본래 이 소리는 문제되는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소리를 집착하거나 거부하게 되었을 때 이 죽빛 소리는 나에게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문제죠. 자승자박입니다. 자기 스스로 포승줄로 묶어서 이 소리에 의미 부여를 해서 이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라고 스스로 만들었을 뿐이죠. 이 소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연생, 인연멸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여여하죠. 진여입니다. 진여.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일 뿐입니다. 그죠? 여기에 내가 머리로 분별하고 명과 상을 부여해서 그것을 실제화하지 않고 취사간택하려 하지 않기만 한다면 이 소리는 그냥 왔다 가는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죽빛 소리니까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죽빛 소리가 예를 들어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꿍꿍거리는 소리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아 윗집 들어왔나 보다 하고 그냥 좋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괴로워할 수도 있겠죠. 그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은 사실은 이 소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그런데 내가 그 층간소음을 문제 삼기 시작하고 내가 처음에 문제 삼기 시작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꾸만 반복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업습이 돼버립니다. 이 행위를 어떤 일어나는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내 식대로 해석했잖아요. 내 식대로 좋아, 나쁜 소리야, 좋은 소리야 라고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좋게 받아들이거나 나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업습을 가져와서 이 습관이 되어서 한 번 나쁘게 받아들인 소리는 두 번째는 더 나쁘게 느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생각이 개입되어서 더 많은 분별이 개입되어서 이제는 윗사람은 그냥 걸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막 미워지는 마음이 생성돼 버린 거죠. 내 안에 커져 버린 것이죠. 그 사람은 그냥 안방에서 거실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혹은 아이가 거실에서 넘어져서 우는 소리를 듣고 막 뛰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한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집 사람은 그 소리를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저러는 걸 보니까 나를 정말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근데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해버릴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층간소음이나 죽빛소리만 그러느냐. 우리 인생 전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명과 상으로 분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뿐입니다.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아무런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각자 자기가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해요. 똑같은 현상인데. 왜 똑같은 현상인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할까요? 자기 안의 분별 때문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정치인, 연예인, 똑같은 사람 한 명을 어떤 사람은 TV를 켰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 꼴 보기 싫다. 채널을 돌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저 사람을 봐서 하루 종일 재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죠.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아닌 게 있습니까?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전문용어로 인연생, 인연멸 하는 것들을 생멸법 혹은 생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법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소리예요. 이것을 제법이라고도 부르죠. 제법, 일체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생겨나고 사라질 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고 상을 부여해서 내 안에서 머릿속에 분별을 일으켜서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여기고 그 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쁜 거라고 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더욱더 분별을 해서 나쁜 것이라고 머릿속에 분별로 딱 낙인 찍어 놓은 채 그것은 내 인생에 벌어지면 안 돼라고 규정 짓기 시작하면,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등장할 때마다 나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롭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이 일어나면 나는 행복하겠고 그 조건이 일어나면 난 불행할 거야. 돈을 어느 정도 벌면 행복할 텐데 돈을 잃게 되면 나는 불행할 거야. 자식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면 행복할 텐데 나한테 막말을 하면 나는 괴로울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들죠. 이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다가 내가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입혀놓고 그것을 한 발 나아가서 취해서 분별해서 취착심을 일으킨단 말이죠. 취사 간택심을 일으킨다. 어떤 건 취하려고 하고 어떤 건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여여, 진여. 참된 진실은 그냥 여여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냥 생기고 사라졌을 뿐입니다. 돈이 그냥 생겼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안 좋게 헤어지고 나서 막 계속 그 남자친구 생각만 해도 막 바들바들 떨리고 막 괴로워 죽겠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안 오게 할 수 있느냐? 안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올라와요. 그 마음은. 그걸 내가 규정해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정 짓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었을 뿐이죠. 인연이 화합하면 거기에 따른 그냥 인연 과보가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현상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여여하다.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좋거나 나쁜 것은 내가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 분별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분별 이전에 그것의 본래 진실, 당처, 그것이 나에게 좋거나 나쁘게 해석되기 이전짜리로 돌아가면 뭐만 있을까요? 이 죽빗소리는 명과 상을 빼면, 이건 죽빗소리라는 이름, 그것도 분별입니다. 죽빗소리라는 이름을 빼고도 이 소리를 우린 들을 수 있어요. 죽빗소리라는 이름 빼고, 이게 듣기 좋다거나 듣기 싫다라는 그 판단 분별 빼고, 여기 지금 뭐만 있습니까? 이뿐입니다. 그냥 이것을 죽빗소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개념이잖아요. 여긴 그냥 뭐가 진실은 뭐예요? 죽빗소리라는 것도 개념이고 좋다는 것 나쁘다는 것도 개념이죠. 그럼 이것의 진실은 뭐죠? 여기다 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말을 붙이면 지저분해지죠. 말을 붙이면 벌써 개념이 되고 언어가 되고, 언어는 바로 그 세속제라 그래요. 세속적인 분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이뿐이에요. 여기 내가 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든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냥 이뿐이에요. 손가락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손가락을 가지고 모양과 이름을 지어서 이 손가락에 아무 의미가 없는 손가락에 이렇게 하면은 우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와 대단한 거야, 최고야, 이렇게 개념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개념을 알긴 해도 이 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본래의 당처, 진실, 이렇게 하든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진실이잖아요. 이게 나쁜 의미인지 모르는 갓난 아기들은, 혹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괴롭고 누군가에는 괴롭지 않다면 이게 괴로움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는 건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든 아니면 막 욕설 표시를 하든 명과 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휘둘릴 대상이 되지 못해요. 모든 말, 나에게 욕설을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거기 내가 끌려가서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내 분별을 믿기 시작하면 그건 나에게 좋거나 나쁜 경계가 되고 대상이 되죠. 그래서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짤이로 돌아간다면 그냥 나쁜 놈 그뿐이에요. 거긴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 하는 것과 나쁜 하는 것과 나쁜 놈 하는 게 다릅니까? 똑같아요. 분별하지 않고 명과 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나쁜 놈 하는 것과 좋은 놈 하는 게 똑같습니다. 본래 자리에서는, 분별 이전의 자리에서는 그냥 나쁜 놈 이뿐이죠. 이게 바로 법이거든요. 법의 자리에서는 분별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다. 그죠? 나쁜 놈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할이고 방이고 뜰 앞에 잣나무고, 뜰 이거나 뜰 앞에 잣나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모양과 개념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공부인들은 늘 내가 분별, 판단, 해석한 것, 명상을 쫓아가지 않고 명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